네, 오늘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만나봅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부터 대선 경선 관리까지 현안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북한과 채널 통신선이 복원됐습니다. 413일 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양 정상이 서신으로 여러 가지 남북 대화 체계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예. 휴전협정 68주년이 되는 상징적인 날, 통신선이 회복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해 6월에 통신선이 이게 끊겼고, 그때 그 이후에 이제 남북 연락 사무소도 북한이 이제 폭파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한 1년 정도가 네. 한반도에 찾아온 냉전 같은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과거에 2018년에 3번 정도 정상회담을 하고 그런 따뜻한 기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신뢰를 쌓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 저는 남북관계는 하도 예민하기 때문에 말이 예. 앞서기보다는 실질적인 실천이 앞서서 신뢰가 쌓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서로 이제 희망 섞인 말이 앞서가다 보면 실천이 못 따라가게 되면 또 이제 실망하고 또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예. 한 단계 한 단계 실천 가능한 것들을 합의하고 또 그게 실제 실행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자세인 것 같은데, 한미 연합훈련이나 이런 것 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네, 잘 또 논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너무 짧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네. 정상회담 가능성도 좀 섣부르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크게 앞서가서는 안 된다. 네. 예. 이 친서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난 4월부터 친서가 교환이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통신선을 다시 복원시킨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에 어떤 시급하다고 알려진 식량난이랄지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방역 상황에 대한 상호 관심사, 또 자연재해에 대한 상호 관심사,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공유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상호의 협력의 필요성이 양측에 다 절박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상대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다리의 역할, 이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정부가? 당연히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요. 저 역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과 북미 관계 개선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또 정당 차원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방문하세요? 8월쯤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정이 불확실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가서 주로 논의하실 내용은 뭔가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과 북미 관계 개선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이 지금 모더나 공급 차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챙겨보고 계실 것 같은데,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일단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만, 예. 이 모더나가 원래 원액은 스위스 론자라는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예. 이것을 이제 바틀링, 이제 병에다 병입하는 것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로비라는 회사가 이제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 생산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 모양이에요. 예. 그거를 QC라 그래서 그걸 이제 점검하다 보니까 출하를 못하게 돼가지고, 예. 이게 할 수 없이 저희가 원래 25일 75만 도스, 30일 121만 도스에서 196만 도스를 바퀴로 한 게 지금 연기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권덕철 장관께서
그 모더나 존 루퍼 부회장과 생산 책임자와 긴급히 영상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130만에서 140만 분 정도를 다음 주에 제공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850만 도수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C는 퀄리티 컨트롤인데 품질 관리 측면에서 이제 그 생산을 한 다음에 네. 임의로 샘플되는 제품들을 이렇게 다시 보거든요, 공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뭐 100만 회분이 날지 200만 회분 이번 생산량은 문제가 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모더나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모더나는 파이자와 달리 예.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이제 벤처 기업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생산시설 유통망 부족으로 다 위탁 생산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의 안정성이 파이자에 비해서 확실히 좀 떨어집니다. 예. 네.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뭐 지금 당장은 저희가 약간 좀 안 좋습니다만은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제품이 만약에 생산이 된다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인터뷰에서.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량 생산을 여기서 혹시 하반기에라도 가을에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좀 많이 좀 풀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과도 통화를 해봤는데 예. 일단 이제 생산이 시작됩니다. 8월달에 이 소위 바틀링이라 그러죠. 예. 필앤 피니시라 그래서 이게 병에다가 그 원액을 집어넣는 예. 그 생산이 뭐 수억 도수가 생산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제품을 국내 소비에 돌릴 것이냐 문제는 또 협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 위탁 CMO 생산 위탁 조직과 판매 조직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 모더나는. 그래서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억 도스가 뭐 한두 달 만에 생산이 가능한 건가요? 뭐 자세한 것은 뭐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게 좀 생산이 되면 아무래도 국내 현지 소비로 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일부라도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인천 송도 경제자유회에 있는 이 삼성바이오에서 이게 생산이 된다면 공급의 안정성은 훨씬 높아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일단 뭐 88%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네. 계속 그랬었잖아요. 한쪽에서는 전 국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이제 야당 쪽에서는 뭐 자영업자들 위주로 먼저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소득 하위 뭐 50%까지 이준석 대표는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었는데 저희 인터뷰화에서 이게 88%란 그 기준은 적당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시다시피 저희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경제부총리와 재정당국의 그 강력한 반대와 계속 협상을 하면서 저희가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이 정부와 이 당이 계속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타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예전에 비해서 많은 자료가 축적이 돼가지고 분류하는데 행정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게 가지고 싸우다 보면 국민들도 짜증내고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합의를 했고요. 지금 희망회복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 5조 2천억과 지금 전 국민 88%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이번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그렇게 하려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소비가 가능하도록 좀 더 좀 완화된 다음에 지급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걸 기다리다가 하세월이고 어차피 온라인으로도 다 구입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굳이 그렇게 아날로그 방식만 보고 이걸 지급을 늦추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당장 돈 10만 원이 아쉬운 우리 서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추석을 또 앞두고 그런 면에서 저는 바로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고 부총리도 그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국회 그 법사위원장 자리 내준 거 가지고 이제 민주당 내부 일부에서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실 원내대표 당선된 지 100일이 됐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이 안 됐어요. 예. 지금 국회 운영위원장과 외통위원장, 정무위원장, 법사위원장 4개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것을 구성하지 않으면 세종시 그 국회 그 분원법을 비롯해서 모든 게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박병석 의장께서 이 안을 제시한 거죠. 예. 하반기하고 이거 법사위 체계자구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가지고 이거를 야당이 받으면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고 예. 여당이 받으면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저희가 단독으로 이 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도 어려워졌고 예. 또 부담도 있고 어찌됐건 국회 원구성은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선거법과 원구성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하는 게 관례입니다. 다른 뭐 다수결에 하더라도 그래서 예. 불가피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일단 법사위원장은 저희가 내년 6월까지는 이 민주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개혁 입법들은 추진이 될 거고요. 설령 이제 하반기에 가더라도 법사위는 이제 60일 이상 계류시킬 수가 없고 체계 자구 심사에 한정하도록 돼 있고 현안 예.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60일 안에 안 되면 상임위로 회부해서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바로 본회의로 회부하든지 아니면 5분의 3이 찬성하면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 내용이 철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된 걸 지켜나가야 되고요. 예. 일단은 이제 법사위를 넘겨준 전제 조건이 체계 자구 심사에 한정하고 무조건 법안을 법사위에서 계류시킬 수 없다. 즉 상원 그런 역할, 갑질을 못하도록 하는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해서 넘기는 거니까요. 예. 8월 25일 이제 그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이 통과될 겁니다.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하반기에 법사위를 넘길 수 없는 거죠. 예. 송영길 대표님 그 음성을 계속 들어보니까 무슨 고민이나 걱정거리 같은 게 혹시 갑자기 다 있으신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민주당 내. 예. 예. 조금 요새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예. 내년. 뭐 다 우리 국민들이 힘든데요.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어제는 계속 이 모더나 때문에 너무 좀 힘드셨어요. 이거 확인하고 체크하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백신이라서 우리 국민들의 그 고민과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백신에 관해서 그래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그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그 내년 6월까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법안은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추진해 나갈 생각인가요, 민주당은? 원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언론 관련 미디어 개선 관련법은 어제 이제 언론중재법이 소위 통과했죠. 소위원회 통과됐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우리가 너무 검찰 개혁 집중하느라고 언론 분야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언론이 중요하잖아요. 미디어 환경 개선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 관련해서 언론중재법 말고 이제 또 다른 포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법안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것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이 포털이 갑질을 못하게 하고 각 언론사들이 기자들 고용해가지고 열심히 취재한 내용을 미디어 다음이 그냥 다음 네이버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기사를 편집해서 네이버 다음 신문을 만드는 행위는 언론 환경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기사를 자극적으로 제목을 만들어서 클릭 경쟁을 하는 이런 풍토는 건전한 언론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인터뷰 끝나자마자 8시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원팀 협약식이 진행되는데 이거는 부드럽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협약식 내용 같은 경우는 다 초안이 작성됐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적통 논쟁, 지역주의 논쟁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자. 어차피 경선은 치열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나머지 5분의 후보는 다 선대위원장이 돼서 자기를 도와줄 동지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서로 공격을 하면 경선이 끝나고 나서 힘이 모이지 않으면 본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12년 우리 민주당 경선 때 그때 문재인 후보와 정세균, 손학규, 뭐 김두관 몇 분 후보들이 그때 치열하게 경쟁했잖아요. 예. 그때는 후유증이 커서 하나로 통합이 좀 부족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한테 졌지요. 그런데 지난 2016년 이제 대선 때는 17년이었나 17년. 예. 그때는 원팀으로 됐죠. 끝나고 나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이재명, 안희정, 최성 후보와 같이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치맥 모임도 하면서 하나로 좀 원팀 통합이 좀 됐습니다. 그때는. 예. 그래서 결국 승리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 후보들끼리 그 본선 승리를 위해서 원팀으로 가자 이런 것을 좀 강화시키고 당장 오늘 이제 오후에 TV 토론을 시작합니다. 예. 이때부터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20초, 10초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네. 저 이재영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관련해서는 당 입장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있을까요?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예. 가석방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계산은 되기 때문에. 예.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네. 감사하고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최근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2부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만납니다.